이 계좌를 잘 활용하면 양도세를 최대 100%, 즉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다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라는 걱정도 듭니다. 자, 요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RIA 계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국내 시장 복귀 계좌라는 뜻입니다. 해외에서 달러로 투자하고 있는 주식형 상품을 국내에 데리고 오면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 차익에 과세되는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출시된 지 하루 만에 무려 9,000개 넘는 계좌가 개설되었다고 하니까 초반 분위기는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계좌를 잘 활용하면 양도세를 최대 100%, 즉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다만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이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세금 혜택은 고사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원래 투자하는 컨셉도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자산에서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매우 조심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RIA 계좌가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때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는지 오늘 또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 국내 복귀 계좌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주셨듯이 요건만 갖추면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인 건 맞습니다. 다만 조건이 여러 가지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드릴 텐데, 이번 RIA 계좌 관련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로 배포했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볼게요. RIA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RIA는요,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우리말로 하면 해외 주식 국내 복귀 계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해외 주식을 팔아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그만큼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라고 하는 계좌이고요. 올해 3월 23일부터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네, 감면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올해 5월 말까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복귀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의 100%를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사실상 세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7월 말까지 매도했을 때는 80%, 12월 말까지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해외 주식이 1,000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5월 말까지 양도하게 됐을 경우에 1,000만 원의 전액 공제, 7월 말까지면 800만 원, 연말까지는 500만 원을 양도소득에서 빼줍니다. 서두를수록 혜택이 큰 겁니다. 빨리 복귀하기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보통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22% 내잖아요. 네. 파격적인 혜택이긴 합니다. 그럼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건이 이것저것 꽤 까다로운데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은 뭔가요? RIA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해외 주식을 지난해 2025년 12월 23일 정책이 발표되던 전날에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새로 산 주식은 혜택이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구글 주식을 작년 12월 23일에 보유 중이었다면 RIA 계좌로 일단 옮겨서 팔고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매수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 이후에 새로 산 구글 주식이라면 지금 팔아도 혜택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작년에 1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50주를 정리했다면 지금 남은 50주만 혜택 대상이 됩니다. RIA 계좌 개설 전에는 이미 팔아버린 주식은 대상이 안 되고요. 주식은 RIA 계좌를 만든 이후에 그 계좌로 옮겨서 거기서 파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계좌에 미국 주식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언제 샀는지 그것이 먼저 확인돼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을 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산 시점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요건은 어떤 건가요? 해외 주식 매도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RIA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최대 5천만 원까지만 팔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데요.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5천만 원이 된 해외 주식이 있다면 양도 차익이 4천만 원 발생합니다. 만약 이분이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 그거밖에 없다면 그것에 대한 세금은 일단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해 준 이후에 3,750만 원에 대해서 22%를 적용하면 세금이 825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RIA 계좌에서 5월 말까지 팔게 되면 이 825만 원의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천만 원어치 주식을 팔았는데 손실이 나 있는 주식이라면 깎아줄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또 해외 주식 기본 공제가 250만 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은 넘어야 혜택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여러 가지 종목을 보유 중이라면 해외 주식, 그 가운데서 양도 차익이 가장 큰 종목을 선택해서 파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자, 그렇다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선택해서 팔면 된다, 이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뭐가 있나요? 네,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RIA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팔았는데 동시에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 그 금액이 차감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RIA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5천만 원어치를 팔았는데 일반 계좌에서 2천만 원어치를 다시 샀다면 실제로 3천만 원만 국내에 복귀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은 이 차감 기준이 계좌를 개설한 시점이 아니라 1월 1일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은 3월 23일부터 개설이 가능했는데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 매수한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올 초부터 미국 주식을 새로 사신 분들은 이 점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데요. 해외 주식 말고 국내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되나요? 차감 대상에. 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미국 현지에서 거래되는 SPY 같은 ETF도 물론이고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에 상장된 예를 들면 코덱스 S&P 500이라던가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해외 주식형 ETF도 차감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연금저축이나 IRP 그리고 IS뿐만 아니라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국내 상장 해외 ETF들에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감이 된다는 뜻인가요? 네, 안타깝지만 모두 이런 경우에 차감이 됩니다. 그럼 상당히 조심해야 하네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00% 주식형은 아니지만 해외 주식이 일부 섞여 있는 혼합형 상품도 있거든요. 그런 네.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투자의 비중이 60%를 넘으면 모두 차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국내 ETF를 샀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해당 ETF가 해외 주식 비중이 얼마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RIA에서 해외 주식을 팔고 난 돈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예수금 상태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는 기회비용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이 계좌가 만들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팔고 RIA 계좌에서 현금성 자산으로 있어도 되지만 만약 투자를 한다면 무조건 국내 주식에만 해야 한다, 이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때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형 펀드라든지 주식형 ETF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과 채권을 섞어 투자하는 혼합형 상품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국내 주식 투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 비중이 8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외 주식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또 국내 주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정리해 보면 국내 주식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국내 주식 비중이 80% 이상이면서 해외 주식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계좌 개설 후 매도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매수하는 단계에서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상당히 점점 복잡해집니다. 또 주의할 것이 있나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될 마지막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1년 보유 의무입니다. RIA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팔고 예수금 상태로 있던 다른 국내 주식형 상품을 투자하던 상관없이 미국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 이 계좌의 1년간 해당 자금을 RIA 계좌 안에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매도했다면
내년 4월 30일까지는 그 자금을 RIA 계좌 밖으로 인출하시면 안 되고요. 하루라도 기간을 어기게 되면 받은 세금을 전부 돌려줘야 됩니다. 이 보유 의무를 간혹 놓치거나 간과하시는 분이 계신데 꼭 지키셔야 되고요. 다만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은 인출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년 동안은 인출하면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5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2025년 12월 23일에도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RIA 계좌에서 하는 매도 금액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5천만 원 한도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은 차감이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매수한 금액분도 포함이 되고요. 네 번째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도 차감 대상이 되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1년 보유 의무를 지켜야 혜택이 유지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본인의 해외 주식 보유하는 건 먼저 좀 잘 점검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언뜻 좋아 보입니다만 상당히 복잡해서 기대만큼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얼핏 들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 RIA 계좌를 활용하면 좋을지, 특히 다양한 연금 계좌들도 참고해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경우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RIA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팔고 난 뒤에 일단 예수금 상태로 두고 투자 시장을 체크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일단 절세 혜택을 100% 받고 나서 국내 주식에 투자할 자신이 생길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구조가 됩니다. 즉 절세는 확정적으로 챙기고 투자의 방향은 나중에 유연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활용할 경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느끼셨던 분들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어서 지금이라 투자하는 게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RIA 계좌를 통해서 리밸런싱과 절세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에 여러 가지 투자 조건과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국내로 옮길 계획이 있었다고 하신다면 좋은 투자 타이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하셔야 할 경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RIA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샀는데 연금 계좌나 ISA 계좌 혹은 퇴직연금의 DC형 계좌에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나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때는 그만큼이 차감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해당 계좌의 국내 비중이 이미 높거나 계속 매수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국내 주식에 너무 쏠리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연금 계좌니까 올해 세액공제 받을 것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입금을 해 놓으신 다음에 공제는 받고 다만 당장 매수를 하진 않고요. 1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시장 상황을 보고 국내와 해외 투자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일정 부분 차감이 되더라도 해외 투자를 조금 병행하시거나 일부라도 국내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듣다가 보니까는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1,000만 원이 원금인데 5천만 원이 되었던 경우를 한번 예시를 들었잖아요. 어차피 팔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천만 원까지이니까 그렇다면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되었다 이런 무려 5배인데 네. 이처럼 많이 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자, 그랬을 때 감면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 82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생각보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손실이 나지 않아야 되고 뭐 등등을 다 감안해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합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자칫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라는 걱정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해외 주식 국내 복귀 계좌 RIA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양도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준다는 파격적인 혜택은 있지만 요건이 그만큼 복잡하고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조건들도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